네, 지금부터는 김성태 접견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무려 4분의 패널을 모시고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부인 되십니다. 백정화 선생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백선생님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국회 앞에서 지금 피켓팅 하다가 현장에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네요. 예,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시다가 네. 예, 저희 취재 편의점에 달려오셨습니다. 네. 자, 예,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 맡고 계십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김광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두 분입니다. CBS 누구죠? 이정기 기자. 아유, 깜짝이야. 정신없네요. 예. 그다음에 겸손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네 분 모두 반갑습니다. 엄중한 사안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에 앞서서 저희가 광고 하나 예, 소개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에 기품 있는 명품 김치 운림가를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입에서 입으로 어머니가 딸에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하는 입소문 하나로 성장해 왔습니다.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등 모두 3관왕을 했습니다. 누적 27번 수상을 했고요.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한 국산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액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협 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아삭하고 향긋한 제철 봄동을 전라도식 양념으로 정성껏 버무린 산뜻한 겉절이,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신선함 가득 담은 맛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구매 방법은요. 유튜브 더보기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 운림가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운림가가 청와대에 춘추관 네, 들어가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광고를 하려고 너무 김치가 맛있어서 네, 춘추관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내외신 기자들이 운림가 김치 맛을 보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모님 어떻게 김치는 댁에서 담그십니까? 예, 제가 직접 담고 있는데 먹어보고 싶네요. 네, 운림가 김치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어제 그 출소자 김성태 주요 접견 녹취록을 포함해서 법무부에서 특별 점검팀을 통해서 무려 1,600쪽짜리 분석 보고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것을 저희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 김성태 등 소위 얘기하는 쌍방울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접견 전화 녹취록이 쭉 나왔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께 우선 이 전체 1,600쪽짜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일단 일감을 좀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네. 김성태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그리고 뭐 구치소의 생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당시에 본인의 해당 발언이 녹취되고 있을 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네. 그것을 검찰이 거의 실시간으로 협조받아서 확인하고 있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발언들일 겁니다. 이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 발언들인데 이걸 전제로 놓고 보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내용이 나왔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여기서 주의하게 보는 것들은 김성태의 당시 압박 상황들. 야,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 뭐 내가 은행이냐. 뭐 네. 줘도 더 달라고 한다. 뭐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요. 예. 이런 내용 나오고
심지어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배상윤한테까지 연락을 해라. 예. 이런 내용들 다 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성태가 어떤 식의 압박을 받았는지 이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압박의 결과로서 결국은 김성태를 매개체로 해서 이화영을 회유하려고 했다라는 네, 정황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나온 예.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간 저희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주장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그 냉소적인 반응, 네. 특히나 박상용 검사의 뭐라고 할까요? 뭐 한동훈 투라고 할까요? 예. 아주 냉소적이고 좀 유치한 예. 그런 뭐 말장난식의 예. 이런 반응들이 떠오르면서 이제 네가 뭐라고 하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어제 들고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허위 보도라고. 봐서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할 말 많습니다. 예, 예.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예. 박상용 검사에 대한 의견은 따로 주시고 박상용 검사에게도 반론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시고 박상용 검사 하실 얘기 있으시거든 저희 취재 편의점 꼭 출연하셔서 본인 입장 충분히 설명하시도록 시간을 같은 분량으로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모님께서는 이거 나오시면은 사실 우리 사모님께서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요? 정신 차려! 예, 법정에서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 당신 정신 차려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에 엄청나게 세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이 녹취록 나오니까 좀 어떠십니까? 아 이게 왜 이제야 나왔나 싶어요. 진짜 저희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김성태 쪽이나 쌍방울 관계자들한테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근데 나와갖고 뭐 짜장면 사준다고 뭐 거짓을 이야기합니까? 뭐 조롱이나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라도 용기를 내줘서 고맙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정말 저희 재판에서 뭐라 그랬냐면 판사들이 건실한 CEO 김성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쌍방울이라고.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멘붕이 왔는데 저희 변호사 김현철 변호사님은 심지어 울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김성태의 말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만으로 저희 남편을 그렇게 올감했잖아요. 그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 말도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또 무슨 조폭 얘기를 왜 듣냐 이런 식으로 정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언론들의 행태도 그렇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아니 조작 수사는 살인보다 더한 거라 그랬잖아요. 네. 정말 근절이 돼가지고 이거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 그다음에 신진우 판사 모두가 다 법 왜곡죄인지 하여튼 뭐 통과됐다니까 네. 정확하게 해서 수사받도록 결과물을 도출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오늘 아침 이제 전현희 국회 법사위원 오셨다 가셨는데 이 사건이 아마도 법 왜곡죄 1호 대상이 될 것 같다라고 정말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요 정도 일단. 네. 네. 그렇습니다. 두 기자님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첫 보도가 나왔고 뭐 특종을 못했어요 두 사람은. 바쁩니다. 네. 다른 것 때문에 바빠요. 예, 바빠요. 예. 어떠셨습니까? 일단 그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무려 1,600쪽이나 되는 새로운 문건이 이제 덩어리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거를 입수해서 분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보도. 예. 그러니까 쌍방울 이 사건이 사실 이재명 그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이재명 후보를 이제 잡으려고 시작한 사건이에요. 네. 예, 근데 굉장히 지난한 사건이고 이제 국감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 일반인들은 이 기사가 이제 좀 충의가 있다 보니까 네. 이 구체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안이 개별 사안으로 이제 박상용 검사의 어떤 수사 과정이나 네. 그리고 이거를 특정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박성용 검사의 일방적인 마이크를 대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메시지가 꼭 혼선이 사실은. 예, 그 진보 쪽에서는 당연히 반박의 의견을 하지만 네. 객관적으로 이걸 잡아주고 또는 박성용 검사와 당사자 지금 뭐 김 변호사님이나 네. 이렇게 사실 이거를 토론을 붙여서 뭐
저 부정선거 의혹을 토론할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끝장톤으로 붙여서 사실은 어느 정도 판을 한번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이번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도 하지 않았어요. 네, 예. 대통령이 직접 어제 예, 그리고 증거 조작 그리고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부분들이 검찰 개혁에 이제 아주 단초가 됐었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이화영 부시사 사건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뭐 사실 말해서 직을 거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 진짜 감옥 갈지 안 갈지를 그걸 걸고 진실 투쟁을 하셔야 돼요. 네. 네. 감옥 갈지를 걸고 진실 투쟁. 당연하죠. 이건 왜냐하면 이 정도로 조작 기소, 조작 수사를 했다면 네. 검사들이 아닌 말고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고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제 박상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어떤 얘기를 하려고 네. 뭔가 이제 방송에도 노크를 하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박상현 검사는 이재명 잡아놓고 본인은 공천 받는다라는 소문이 원래 하다 했었던 사람이고 그래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모양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뭐 이거를 진실 공방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방송에서 어떤 마이크를 준다라는 점은 어느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국민참여재판을 이제 6월에 아마 할 것 같은데 네. 예, 그때를 위해서 뭔가 여론전을 미리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 네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참고로 박상용 검사는 저와 취재 편의점을 고소했나요? 고소해서 저희가 지금 형사 사건이 계류 중에 있는 예, 그런 검사님이십니다. 네, 자, 그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마이뉴스 보도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2023년 3월 10일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지인과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한 말입니다. 진짜 제가 뭐 이렇게 리얼하게 읽을 수는 없어요. 이분이 욕설이 반입니다. 예, 그래서 다 읽을 수는 없는데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XX 이재명이 돈 줬다고 있으면 정말 줬다고 하고 싶다. 거짓말 아니고 이거 다 읽을 수가 없네요. 여기여서 뒷부분은 검사들이 하는 짓들이 수법들이 똑같네.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땡땡땡들이 정직하지가 못해. 뭐 이런 겁니다. 2023년 4월 28일입니다. 이화영이 아니고 이재명 구속한대. 가로 열고 구속. 이재명 거의 5월 달 되면 6월 달, 7월 달에 그게 제일 크지 사실은. 나중에 세상은 난리나 버리지.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려나 의심스럽더라고. 검사가 가로 열고 된다고 하더라고. 또 북한 놈들이 없어도 정황이 나오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실제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어떤 기소를 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 쌍방울의 김성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 안부수 아태 평화협의회 그리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엮어서 만들려고 했던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 워딩을 보면 네. 뭐 북한이 없어도 정황을 가지고 할 수 있다더라 이런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 당시 수사가 딱 그거였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까 네. 모든 게 정황만 갖고 하려고 했었던 거고. 그래서 처음에 김성태를 잡아다 놓고 김성태한테 계속 정황을 추궁한 거죠. 네. 추궁하다 보면 저 녹취록을 시간순을 쭉 보다 보면 이제 3월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네. 나한테 도대체 얼마를 더 요구하는 거냐, 뭘 더 줘야 되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그 얘기 나오는데 나오죠. 예, 그때 시점에 김성태의 진술이 구체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처음에는 뭐 그냥 북한에 사업을 했다, 북한에 사업을 왜 했냐, 뭐 평창 올림픽, 뭐 방북 이런 걸 보면서 관심이 가졌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다가 네. 3월경부터 김성태의 진술이 뭐 이재명 도지사에게도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다 등등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네. 네, 그 내용도 정확하게 그 맥락이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이 직접 증거 없는 상황에서 정황만 가지고 이재명을 꼬링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 꼬링의 단초가 처음에 김성태로 시작해서 안부수 넘어가고 김성태 안부수를 통해서 이화영으로부터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하는 그러한 시나리오 그대로 나가는 그러한 진술이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오마이뉴스하고 그다음에 시민 언론 민들레를 통해서 이제 보도된 내용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이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하나씩 백일화에 드러난다고 하는데요. 그 관련된 파일을 하나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3년 5월 17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0시 56분 32초부터 11시 07분 35초까지 접견인이 이제 3명이 있었습니다. 지인이 평화협력국장 영장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도에 있는 평화협력국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김성태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땡땡이 보고 정확히 좀 알아놓으라고 해. 아무튼 오늘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결전의 날이야. 사실은 이화영이 오늘 대질하는 날인데 오늘은 지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진실대로 가야지. 나도 고민 무지하게 돼 임마. 엄청난 도박이야. 만약에 저것들이 기소해가지고 유죄 나오면 1년 6월 이상인데 스타트가. 이화영이도 마찬가지 아니요. 오늘은 지가 나온다고 하니까 소주라도 한 잔 먹고 가서 이야기하면 편할 판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얘기해봤으니까 물 있잖아 석수 같은 거 그거 한번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때 정황이 어땠던 겁니까 사모님? 일단은 연어 뭐 술 파티 이거에 다들 관심이 가 있는데요. 조작 수사 회유 건은 계속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의 하나의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 때가 아마 가장 그 신뢰했던 뭐 평화부지사 밑에 있었던 그 신명섭 씨가 네. 그 구속이 되고 이전부터 협박을 했었거든요. 네. 너가 우리랑 협조 안 하면 네 부인도 네 아들도 뭐 다 구속시킬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이해찬 대표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설마 했는데 딱 본보기로 먼저 신명섭 씨를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 쟤네들은 다 하겠구나 막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오고 또 같은 학교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저렇게 나 때문에 피해를 입는구나. 더 이상 그거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그리고 네. 이빨도 뭐 3개나 빠지는 거는 그거였고 안에서도 계속 막 이렇게 사람이 면회를 가면 왜 내 말은 안 믿어주는 거야 막 이렇게 의문에 차서도 얘기하고 사람이 이렇게 혼이 나간 듯한 그런 얼굴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뭐 9월에 추석 때 내가 나가니까 기다리라 그러고 막 이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했던 사정이라 저도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되게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김 변호사님은 그 옆에서 변호인으로서 지켜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이 상황이 어땠었던지를 확인하고 또 김 변호사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검찰의 이런 행각 때문에 한 이 정치인이자 또 그 사람인 그런 이화영이라는 분이 때로는 막 무너져 내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시 그 뭡니까 비망록을 네. 정리하면서 다시 또 전 국민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을 다 보셨을 텐데요. 저 시점 5월 17일은 제가 정확하게는 신명섭 변호인이었고요. 예, 신명섭 사건도 제가 네네네. 변호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 때는 이화영 사건은 이제 그 선임을 준비하고 있을 네. 그런 단계였는데 신명섭 그러니까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신명섭 국장을 수차례 소환을 하고 소환을 할 때마다 우선은 소환에 가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네. 소위 말해서 압도적인 물량에 압도당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저때 이제 경기도 문건 다 가져오고 신명섭이라는 분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었는데 국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국장이었다고 하더라도 경기도의 관련 문건을 다 알고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검찰은 경기도에서 뭐 몇만 건의 문건을 가져왔으니까 가져오고 나서 그 문건 중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 네. 그 내용들만 다 짜집기를 해놔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쌓아놓고 그 네. 물량을 들이밀면서 야 이건 이런 뜻 아니야? 이건 이런 뜻 아니야? 너네 네. 이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다 들이미니까 네. 아무리 본인이 했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반박을 못해요. 차라리 문건을 전부 다 놓고 1번부터 100번까지 순차대로 보면서 얘기를 하면 반박이 가능하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수차례 부르면서 사람을 압도해 놓고 네.
계속해서 영장을 청구할 듯 말 듯 해서 긴장을 시켜놓으면서 네. 동시에 이화영도 압박을 한 거죠. 음. 야 신명섭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 네. 너 우리 신명섭 영장 지금이나 당장 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전화 영장이 떨어진 거예요. 네, 새벽 영장이 예.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부지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네. 신명섭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부지사님 성균관에 나오셨는데 성균대학교 뭐 그때 학생운동 같이 하셨던 친구고 한 명은 예. 후배인데 이우일이라는 분이 또 계십니다. 예, 그래서 신명섭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우일이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신명섭, 이우일, 이화영 이 셋은 네. 사실상 거의 학생운동부터 시작해서 인생을 동지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신명섭 들어가고 네. 다음에 이우일도 넣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그냥 본인의 멘탈이 완전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무너뜨리는 근데 되게 무섭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본인의 동지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종의 이제 무너뜨리는 과정이 있고 그럼 다음 차례는 나고 그리고 또 내 뒤에 또 누가 이거 옛날에 무슨 그 민주화 운동 할 때 이렇게 불어라. 뭐 불어라 너 불면 너는 봐줄게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 독립운동가들한테 했던 그런 방식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딱 그 방식인데요. 제가 네. 한 가지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극도로 압도되고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성태 측근들을 전부 다 구속시켰습니다. 김성태 매제든 뭐 해서 식구들을, 네. 식구들 포함해서 뭐 쌍방울의 임직원들 해서 17명을 다 구속을 시켜놨어요. 네. 구속을 시켜놓고 예. 그 중에 뭐 김성태 동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보석을 풀어주고 나서 예. 이화영이 검찰에 출석한 날에 예. 일부러 그 사람을 부릅니다. 검찰청에. 불러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박상용 검사한테 검사님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무릎 꿇고 감사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잡혀 있고 예. 신명석 구속되고 쌍방울 쪽은 뭐 친인척까지 17명 구속시켜 놓고 네. 그 상황에서 이화영은 야 저 독한 놈들 봐라. 김성태 측근들 17명을 친척까지 다 구속시키네 하고 신명석 구속시키면서 야 너도 이우일, 백정화 네 아들 다 넣을 수 있어. 아들도 수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 쌍방울의 김성태 동생이 보석돼서 검찰청으로 찾아와가지고 네. 검사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무릎 꿇고 감사를 표시를 하니 네. 야 나의 생사 여탈권, 내 가족의 생사 여탈권은 검찰이 저 더- 검사가 쥐고 있구나라는 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겠죠. 예. 이 사건의 주요 뭐 변곡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기자들도 보도를 많이 했었어요. 이정주 기자님,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가장 그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탄압하기 시작하기 딱 2023년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 인사가 다 끝나고 2022년에 정권을 잡고 나서 네. 연초에 이제 법원하고 검찰 인사하거든요. 네. 그리고 리빌딩하고 이제 가장 처음 시작한 게 이 사건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사실은 검찰 쪽 보도는 대부분 그 검찰에서 흘려준 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진보 언론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는 거기에 추정한다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흘러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쪽 정보가 A라는 섹터는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B라는 쪽은 이제 반박이나 네. 재반박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검찰 쪽에서 저희가 듣기로도 그때 그 언론 이쪽 장악을 어떻게 했냐면 네. 실제로 그 윤석열 쪽에서는 그 2023년이면 기억하실지 몰라도 그 전용기, 그러니까 MBC 같은 경우는 전용기를 태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랬죠. 네, 그런 바이든 경향심은 날리면 압색을 합니다. 경향심 압수수색했죠. 네, 그거는 뉴스타파 전혀 다른 압수수색하고. 전혀 다른 사건, 네. 명예훼손 사건을 그러니까요. 튕겨서 경찰시켜서 압색을 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 뭐 가짜 뉴스 척결한다는 식으로 법안도 이제 발의하면서 전방위적 압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쪽에 의견을 싣는 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지만 해석되지 않은 아직 이게 진실이
그 언론이 앞세게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반박을 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전방이 이제 겁박이 딱 들어가요. 예, 그러면 당연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렇죠.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느 정도로 좀 연관이 돼 있다고 그 변호사님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 당시. 예, 당시에 예, 그리고 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뭐 올리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이 주도했을 때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막았거든요. 뭐 그때 뭐라 그랬냐면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이제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사건을 깊게 들여다 보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 당시 장관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데 사실상 한동훈 장관이 컨트롤 타워였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5월 17일 날 결정적으로 이화영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이화영한테 진술을 받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받아내기 시작을 하면서 총 9개의 진술 조서가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진술 조서가 뭐 널리 알려진 그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여의도에 있었던 시각을 캐치해서 그날 보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조서가 9번째 조서예요. 근데 이 조서가 나오는 과정을 살펴보면 계속 조금씩 빌드업해 나갑니다. 근데 이게 빌드업해 나가는 게 왜 9차례나 걸쳤냐면 한 번 진술을 하면 박상용 검사는 아우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래 놓고 나갔다 오면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혹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고 다시 소환해서 가보면 아 제가 어제 서울 갔다 왔는데 아유 박살나고 왔습니다. 좀 더 해야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조사를 하고 조서를 쓰기도 전에 네. 조서를 중간 정도 쓰잖아요. 중간 쓴 다음에 잠깐 쉬었다 합시다 하고 나가서 한참 있다 들어와서 아 죄송한데 좀만 더 나갑시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어디다 뭐 전화를 받고 그렇죠. 들어왔다. 나가서 누군가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보고를 하고 아우 제가 여기까지 땄습니다. 야씨 그거 갖고 돼? 더해. 이러니까 와서 더 그건데 제가 이제 한동훈을 의심하는 이유는 예. 그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 제가 주말에 서울 갔다 왔는데 박살났어요. 좀 더 합시다. 그럼 서울 가서 누굴 만났겠는가 했을 때 뭐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한동훈이라고 봐요. 한동훈이라고 보고 이게 그 정말 또 이제 심각한 부분 중에 하나는 네. 그 당시에 수원지검 1313호실에서 이화영을 회유 압박하는데 동원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수원지검장 부산고검장을 하고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조재현 검사예요. 네. 당시 변호사죠. 조재현 변호사는 이 건 가지고 여러 기자들 고소했는데 네. 이번 감찰 기록에는 명확하게 조재현이 나타났다라는 게 나왔죠. 네. 예. 그것도 저희가 좀 자료 화면으로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재현 변호사 관련된 내용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조재현 변호사가 부산 고검장 출신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는 수원지검장을 했고요. 당시 박상용은 수석 검사였어요. 어디 수석 검사가 자기 수원지검 수석 검사가 자기 직전 수원지검장 네. 그리고 부산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오라 말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이거는 박상용 수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 수원지검장 수준에서도 동원하기 힘든 케이스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네. 최소한 수원지검 수준 이상의 범위에서 이걸 컨트롤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뭐 대검밖에 없잖아요. 네. 검찰총장이라든지. 근데 대검이나 검찰총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컨트롤 타워에서 한동훈이 배제됐다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죠. 네. 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반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취재 편의점에 나오셔서 반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대표이던 시절에 저와 취재 편의점을 또 고소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고소장을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모두 3개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박상용, 다른 사람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고소를. 예, 국민의힘에서 고소를 했는데 당시 대표가 한동훈이다. 대표였습니다. 예. 그 건은 어떤 안 끝내줍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뭐 이제 보도와 관련된 걸 일종의 종합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화나는 형사고 뭐 여러 가지로 참 답답합니다. 네. 자, 이런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금 46분이어서 빠르게 조금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거 보면 2023년 5월 20일 날 접견한 건데 이거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이재명이 들어올 것 같아. 거기까지 갔어. 뭐 그러면 부인이 오빠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김성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좋은 건 없는데 지들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여기서 지들은 검찰을 얘기하는 거죠, 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짜놓은 덫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까지 들어오게 됐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맞고요. 네. 여기서 좀 검찰이 지금 저지른 박선영 검사 저지른 뭐 심각한 위법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네. 뭐가 있냐면 예. 부지사님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에 따르면 5월 17일 날 면담 조서를 한 장 썼다 그래요. 면담 조서를 한 장 썼고 그 면담 조서 내용 그러니까 5월 17일 날 결국은 이화영을 굴복시켰잖아요. 네. 굴복시켜 놓고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굴복시켜 놓고 문서를 한 장 남긴 거예요. 문서 내용은 뭐 향후에 뭐 이재명의 개입 네. 등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진실하게 예. 뭐 진술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짤막한 서류를 한 장 남깁니다. 이게 면담 조서를 한 장 남겼다는 건데 이 면담 조서에 행방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 면담 조서뿐만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면담 조서뿐만 아니라 그 뭐 김성태는 뭐 150여 차례, 이화영도 80여 차례 이렇게 소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환을 했으면 소환할 때마다 뭔가 서류가 남아야 돼요. 그날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안 했다고 해도 네. 그러면 면담 조서가 됐든 수사 과정 확인서가 됐든 서류가 남아야 되는데 해당 서류들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특히나 5월 17일 면담 조서는 네. 명확하게 부지사님이 그날 내가 한 장짜리 조서를 썼다라고 기억하고 계신데도 그게 없어요. 근데 저 내용은 뭐냐면 그날 이화영을 굴복시켜 놓고 네. 이화영한테 항복문서를 받은 거죠. 예. 면담 조서라는 항복문서를 받고 네. 자 이거 항복문서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화영이 술술 불 거야.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 상황을 김성태하고도 다 공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성태한테 예. 이제 다 끝났다. 이화영이 이제 마지막 남은 퍼즐. 그러니까 네. 김성태 안부수 등을 통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다 정황 증거에 이화영의 정황 증거까지 넣어서 이재명을 꼬린시킬 수 있다라는 상황이 김성태하고 다 공유가 된 거고. 그거를 설명하는 그거를 거군요. 김성태가 설명하는 거군요. 그 다음 거 넘어가 보면 김성태가 뭐 주말에 가면 밥 한 끼 주는 거지 그것들이 저녁 때 육회 비빔밥 시켜주고 이런 거는 못하고 뭐 술을 의미하는 뭐 이런 행동을 처가 하는 거예요. 그건 아예 없고라고 하지만 옛날엔 했잖아. 금요일 날에는 아무튼 뭐 이거 저녁을 검사가 밥이나 한 끼 먹자고 먹으면서 뭐 담배 끊어야지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종합을 해보면 뭐 그 연어의 술 파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 제공이 이제 되는데 그동안 그런 거 없다라고 이제 검찰 네네. 측에서는 반박을 했는데 실제 그게 실질화되어 있었다는 게 김성태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네. 박성영 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국회에 출석해서 그때 김기표 의원의 추궁에 예. 마지못해 잠깐 그 자백은 했죠. 네. 뭐 수사비로 뭐 음식을 사준 적은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외부 음식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하다가 예. 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그리고 저 내용을 보면 이제 술을 안 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예. 이 녹취록에 나온 것 중에 김성태 매제 녹취록이 있습니다. 거기 네. 보면 그 17일 이후 아마 20일 저쯤일 것 같은데 예. 매제의 그 녹취록 중에는 예. 다들 헬렐레해서 예, 이런 네. 부분이 있죠. 예. 사실은 헬렐레라는 표현이 예. 예, 사실 술 마시고 술 취해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 음식이 들어간 정황들은 명확한 거고 술을 산 정황도 명확한 거고 네. 단지 그 술 산 사람이 뭐 석수병에 옮겨 담기까지 해놓고 안 가져갔다고 지금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런 주장까지 이미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내용을 보면 김성태의 입을 통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지, 그러니까 연어회 술 파티도 정확하게 날짜까지 특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뭐 그 연어회라는 게 횟집에서 파는 연어회가 아니라 뭐 그 뭐라고 됩니까? 회덮 도시락 형태. 왜냐하면 이제 그
그 검찰청사 안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진술쌤이나 이것도 실질적으로 있었다라는 것도 이제 확인이 좀 되고 이런 건데 제가 사모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요. 김성태라는 사람이 건실한 사업가로 판사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뭐 검사 박상용 검사를 향해서든 네. 또 이화영 부지사를 향해서든 뭐 그냥 빈번하게 욕설을 섞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화영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화영 부지사가 형님 아니십니까? 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남편이 이전에 쌍방울에 사회 이사로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 잠깐 봤던 제가 인상은 굉장히 이렇게 온화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말도 뭐 형님 하면서 엄청 고분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조사받으러 갔다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있는데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그래서 그랬더니 쌍방울 애들이 다 득달같이 자기한테 막 윽박을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살아야지. 뭐 형님 왜 형님이 말만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사는데 왜 그러고 계시냐고. 더 정확히 진술해라, 협조해라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그때 막 공포감을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도 썼지만 3인 성호가 아니라 30인 성호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그 조사 받으러 가면은 쌍방울 직원들 쫙 모여가지고 진술 세미나하고 나중에 조재현 씨는 뭐 브리핑까지 하고 더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 니네 뭐 입장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법률적인 조언을 받을 때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지금 서민석 변호사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 저희 남편이 유일하게 믿었던 그 조력자는 그 당시엔 서민석 변호사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안에 있고 면회 가면은 뭐 굉장히 자기한테 협조적인 것 같고 좋아했었겠죠. 네. 근데 저희한테 밖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알았지만 박상영 검사랑 이렇게 형량 딜도 왔고 뭐 이런 과정들에서 저는 박상영 검사가 가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제가 찾아갔을 때 제 앞에서 박상영 검사한테 전화를 했고 분명히 이제 다 이제 얘기가 됐다. 내일 가서 이화영 부지사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냐 그러면 네 하면은 끝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고 뭐 이재명이가 주범이 되고 이화영은 종범이 되니까 네. 그리고 이 건으로는 구속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다른 건이 많기 때문에 대장동 것도 있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도 뭐 그게 제가 본 거가 팩트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변호인의 조력도 못 받고 그다음에 판사들도 그러고 또 심지어 검사도 막 윽박지르고 이런 과정들에서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이 사람 정말 너무너무 고립됐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자기가 얘기하는 거 언론에서는 거짓말쟁이로 몰고 아무도 진실을 얘기 안 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취재 편의점에서 처음으로 방송을 해줬어요. 정말로 고맙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에서 한 사람을 저렇게도 무너뜨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버텨온 것들은 그래도 올바른 변호사님, 올바른 언론들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가족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요즘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었을까. 네. 그것도 모르고 저는 잘난 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아이고. 많이 예. 들어요. 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고립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23년 3월 19일부터 20일 이틀간 그 수원지검에서 대규모 대지신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김태현, 박상민, 최수용. 네. 그
검찰에서 이렇게 6-7명씩 데려다가 대지 신문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은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어요. 대지 신문 해봤자 많아야 3명, 보통은 2명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대지 신문의 특징은 뭐냐면 다 쌍방울 관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의견 대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네. 의견 대립이 없는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 6명을 불러다 대지 신문한 겁니다. 이틀 동안. 네. 그리고 이 직전에는 신문조서는 없는데 이 6명이 집단으로 수원지검에 불려와요. 네. 그래 놓고서는 예. 여기에다가 이화영을 갖다 꽂아냅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애들 데려다가 네. 그 전에 교육시키고 대지신문 2차례 하면서 완벽하게 스토리를 세팅시켜놓고 네. 세팅시켜놓은 자리에다가 이화영을 꽂아놓고서는 6대1로 소위 말해서 갈군 겁니다. 아이고. 예. 예, 쌍방울 직원 6명이 예. 둘러 앉아가지고 아이 부지사님, 아이 형님, 다 알면서 왜 그래요? 그때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해요? 하면 6명이. 세상에.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말씀하신 게 이건 3인 성호도 아니고 30인 성호다라고 얘기한 게 이 예.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핵심은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그 이화영 당시 평화부지사랑 공모해서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을 하면서 800만 전체 500만 불, 그다음에 300만 불은 방북 비용이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엮어서 그 수사가 본격화된 건데 이 소위 이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어요. 오로지 이제 김성태의 진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조작되었는지가 이제 다 백일화에 드러나는 그 기록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나 이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요구가 있는 건데요. 일단 그 언론들은 좀 이 보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정주 기자님. 그러니까 요거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너무 크게 공소 취소 모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게 네. 정치적으로는 사실 저는 시작점은 이렇게 개별 사건의 명확한 팩트를 가지고 네. 이 여기에서 이제 정당성이나 이거를 이제 홍보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좀 인식을 시키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네. 민주당에 조금 그거는 정치적인 약간 실책이긴 했죠. 공소 취소 모임을 일단 형성해 놓고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뭘 공소 취소한다는 거야? 이제 여기 물음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 뭐 5개 혐의 뭐 10몇 개 재판 받고 있다 하는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의 어떤 이례적인 대질신문 그리고 이거를 대북 송금을 지금 대납했다는 식의 아무 증거도 없이 네. 그러니까 진술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소위 그렇죠. 말해서 검찰이 이게 공지에 몰아넣은 거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세한 부분을 먼저 이번에 이제 1,600쪽짜리 네. 이런 어떤 진술서 같은 이런 정황을 먼저 사람들이 알려주고 네. 그리고 좀 쟁점을 잡아야 돼요. 그게 저희 역할인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어떤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은 국정조사 대상이 되는지 네. 어떤 부분은 특검 조사가 되고 또 처벌까지 이어질지 이걸 좀 나눠서 네. 이게 좀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저희 기자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단순히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최종 목적이 그 야당에서 공격하는 타겟이 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 풀어주려고 그러지. 셀프 사면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이쪽은 타겟을 잡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대통령하고 아무 상관없이 말 그대로 진실을 그냥 표면에 띄우는 식으로 네. 그렇게 나가는 게 좀 길어도 저는 좀 전곡법이라 생각을 해요. 박경환 기자가 파악한 바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파악하기보다는 이거 궁금한 게 이거 이제 아마 녹취록이 나오면서 막 기사가 많이 되긴 할 텐데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이게 지금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들어가서 이제 만들어 그 빼온 어떤 자료로 보이는데 그 전에는 이게 가능한 확보가 하기 힘든 자료였나요? 이게 기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은 구치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인 접견, 네, 변호인 접견은 당연히 비공개지만 일반인 접견이랑 구치소에 이루어지는 수용자의 통화 내역은 전부 다 녹취가 됩니다. 녹취가 되고 해당 녹취 내용이 저장돼 있죠. 저장돼 있고 관련 수사 규칙을 보면 담당 검사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요청해서 네. 받을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뭐 필요성과 상관없이 그냥 다 봤죠. 네, 다 봤기 때문에 이 자료가 수원구치소와 수원지검에는 고스란히 있었던 자료입니다. 네. 있었던 자료인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뭐 당연히 공개가 안 되는 거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네. 7월부터 바로 법무부에서 특별 감찰에 들어가서 확보한 자료죠. 확보한 자료였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지만 당시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자료가 확보됐다, 진술이 확보됐다라는 건 알고는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그 당시에 이미 이거는 소위 말해서 게임 끝났다. 예, 이거 딱 나오는 순간. 게임 네. 끝났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 감찰 내용이 그대로 이제 서울고검으로 넘어가서 서울고검에서 그러니까 이 감찰은 수원구치소를 감찰한 거고 네. 예, 감찰 내용이 서울고검을 가서 서울고검이 수원지검을 감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하고 일부는 수사 전환이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수원지검에 감찰하고 수사까지 가니 상황 다 종결됐다. 그리고 뭐 좀 사심을 말씀드리면 네. 이화영이 나올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서울고검에서 모든 게 멈춰버렸습니다. 멈춰버렸고 심지어 왜 그랬던 겁니까? 이거는 예. 얼마 전에 국회에서 그 법무장관이 그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박은정 의원이 박상영 검사를 지목하면서 검찰 징계시효가 3년이다. 이거 올해 6월이면 징계시효 끝났는데 아하.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예. 하니 정성호 법무장관이 거기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검찰을 통한 감찰 및 수사의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통한 감찰과 수사가 아닌 다른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해요.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전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검사를 수사할 검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하는 건가요? 못 안 하는 게 하는 아니라? 거죠. 안 하는 예, 거죠. 안 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참담한 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수처를 왜 만들었냐, 그렇죠? 예,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건은 이번에 어쨌든 국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물론 이제 수사권도 없는 국회에서 뭘 하냐 이거는 이제 수사팀으로 넘겨라라는 게 뭐 일부 정당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갖고 계신지요? 이거는 사실은 검찰을 최대한 배제한 특검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검을 다시 해야 된다. 예, 국정조사도 명확한 한계가 있고요. 예. 이거는 특검을 구성하되 특검도 이미 법무부 장관이 조작 기소 특검을 해야 된다. 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수사하는 거에 있어서 한계점을 느낀다라고 본인이 명확하게 자인을 한 사안이기 네. 때문에 검찰 구성원을 최대한 배제한 예. 특검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실은 이 건은 뭐 국정농단 특검이 뭐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사실은 그 건보다 훨씬 더 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내란의 전초였던 거죠. 내란의 전초를 하다가 이걸 통해서 내란에 실패하니까 군을 동원한 내란이 간 건데 사실 이 문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내란에 준해서 판단할 정도의 네. 엄중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가야 되고 특검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이 검찰에 장악된 특검이라고는 불가능하다. 네.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캡처를 해 두었는데 거의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저희가 조만간 그 김 변호사님을 별도로 모셔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1600쪽을 저희가 입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제가 라이브 방에 올린 거 하나만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것도 역시 2023년 5월 17일 김성태 접견 녹취록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 대납 사건 터지면서 이제 이재명이 정치적 이슈에 들어가 버렸어. 태풍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것도 안 먹혀.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목표는 너무나 분명하고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위에를 보면 이거는 2023년 6월 26일 김태헌, 김성태의 매제죠. 그 접견 녹취록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먹잇감이야.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냥 자기네들 괄호 열고 수원지검을 지칭하는 정황 이렇게 가로 닫고 써 있습니다. 마음 꽂히는 대로 하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종합을 해보면 검찰이 이재명이라는 목표물을 정하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그 윤석열 팀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냥의 개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목표물은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을 끌고 들어가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허물면서 가는, 이제 공격하는 방식인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재명을 사냥하는데 동원되는 먹잇감에 불과해,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네. 예. 지금 수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인물인데요. 네.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복현입니다. 이복현. 금감원 원장. 예, 김감 예, 원장. 예, 예.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저는. 예. 23년 1월에 김성태를 소환해 오고 나서 검찰이 쌍방울 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게 금감원이에요. 금감원에 들어갔고, 금감원은 명확하게 타겟을 김성태의 개인 비리를 통한 상장 폐지로 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쌍방울 그룹을 해체하겠다. 예. 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금감원에서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 대한 그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네. 그 상장 폐지 절차는 한국 그 거래소에서 하는데 그 당시 거래소는 상장 폐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근데 금감원에서 밀어붙인 거거든요. 예. 예. 요 내용을 보면 당시 그냥 김성태는 예. 검찰을 통해서 김성태 개인 신변에 대한 압박, 금감원을 통한 김성태 재산에 대한 압박, 네. 이게 들어갔던 거고, 예. 그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하게 이재명을 잡기 위한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도하고 끔찍한. 저도 당시에 2023년부터 온갖 그 라디오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보수 패널들하고 엄청나게 논쟁을 했었습니다. 정말 치열한 논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진실은 승리하네요. 예, 진실은 그때 승리하고. 그런 패널들 중에 저한테 가장 먼저 전화하신 분입니다. 고마워요. 예, 아유, 아닙니다. 예. 저희가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꾸준히 이제 이 사건 보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이긴 한데. 연어회 술 파티에 대한 진실이 사실은 뭐 이게 본질은 아닙니다. 물론 이 사건의 핵심은 조작 기소고, 검찰이 정적 죽이기를 위해서 특히 국가 권력을 동원한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거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반인권, 반인도주의 범죄를 국가 권력이 치른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사건을 이제 봐야 되지만, 미세하게는 이 연어회 술 파티가 상당히 큰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참이냐 거짓이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확인이 됐죠, 이번에. 확인이 됐죠. 확인이 됐고, 그 당시에 부지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그날 끝나고 본인이 구치소에 돌아갔는데 취침 직전이었다. 네.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옆방 사람들이 아직 안 자고 있어가지고 옆방 사람들이랑 가면서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오늘 검찰에서 이거 하고 왔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재소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예. 뭐 이제 얼마나 더 입증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 이제 술 같은 경우에는 그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물병, 그 불투명한 1리터 물병에 네네네. 담아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는 약 3분의 2 가량을 따라준 거고, 2잔을 마신 것은 김성태. 네네. 예, 이런 거다.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다 이게 다 조사가 된 거죠. 법무부 이게 특별감찰팀에 예, 예. 의해서 전부 조사된 내용을 네, 확인한 맞습니다. 거니까 이것은 팩트에 틀림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성태라는 사람이 건실한 사업가여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상용 검사실에서 상당한 편의 제공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뭐 전화 통화도 배상윤이라는 사람하고도 배상윤 아직도 한국에 안 왔죠.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아직도 캄보디아에 있어요. 이 사람도 와야 됩니다. 예. 그렇고 상당한 편의 제공을 받는데 뭐 어마어마합니다. 육회덮밥, 회덮밥, 짜장면, 갈비탕, 설렁탕, 곰탕, 삼계탕, 국밥, 비빔밥, 육개장, 초밥, 육회도시락. 뭐 다양한 이런 메뉴들이 공범들에게 다 제공이 됐던 거예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고. 잘 먹네요. 차라리 13135실 검사실이 더 메뉴가 그렇네요. 좋다. 네. 예. 아니 먹방 편의점이네요. 먹방 그러니까 완전히 먹방 편의점이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동안 이거 여전히 박상현 검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법무부 특별감찰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실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분 지나고 있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모님부터 들을까요? 네. 네. 김성태가 내가 금고직이냐 뭐 어떻게 더 내놓으라 하는데 저도 언론이랑 시민들 뭐 특히 뭐 당 관계된 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뭐 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지 믿으시겠어요. 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없어요. 그리고 조작됐다라는 거 불법으로 감금돼 있다는 거 다 나왔잖아요. 이제 좀 풀어주세요.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리고 아까 그 이정주 기자님이 그러셨잖아요. 왜 그렇게 안 밝혀졌냐 하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밝혔어요. 언론에서 안 알려주고 심지어 이 검찰 감찰 그거 했을 때도 10월부터 그거를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저희 남편이 왜 발표 안 하냐, 왜 발표 안 하냐, 법무부 가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김강민 변호사도 시위하고 그랬어요. 감찰 결과 나오게 해라고. 이렇게 증거를 깜깜이로 묻어놓고 해왔던 과정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 진짜 나온다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는 결과로 도출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증거들이 좋은 결과로 해서 그 결과의 산물은 저희 남편이 가족의 품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네. 임 변호사님. 이미 뭐 조작 수사고 조작 수사에 의한 잘못된 판결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입증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4년째 감옥에 있는 것은 4년째 불법 감금 상태인 거고 당장 나와야 됩니다. 사면은 당연하고 사면 이후에 재심도 당연하지만 지금 당장 형집행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형이 집행되는 것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당장 형 집행을 정지해서 이화영을 꺼내내야 된다.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금 사실상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댓글창에 이화영 부지사님 고맙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루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힘내십시오라는 의견들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사모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화영님과 아내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런 글들. 백정화 씨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이런 글들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두 분 기자님들은 오늘 상당히 좀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네. 그 댓글에 갑자기. 저도, 네. 저도 뭐 지방선거 관련해서도 뭐 할 이야기겠는데 다음으로 네. 미루고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네, 사모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댓글을 보면은 진실이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진실은 이미 나왔고 예, 이렇게 진실은 밝혀질 거다고 하는데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승리하는 날만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정주 기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도 뭐 언론도 늦었지만 좀 더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이 사건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조금 특이하게 보면 이렇게 봤어요. 이걸 정치 사건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만약에 오히려 외려 그 국회의원 출신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이걸 그렇게 봤을까? 그러니까 역으로 검찰들은 그걸 이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치인이고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재명 경기지사랑 연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다 뭐 소위 말해서 뒷돈하잖아, 뭐 대납하잖아 이런 식으로 약간 치부해서 약간 프레임을 만들고 들어왔지 않았나 좀 그런 억울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뭐 이번에 분명히 그거를 분별해서 쓰고 좀 더 분별해서 이거를 차분하게 언론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뭐 최근에 비할 때도 아니면 강선 의원 사건 같은 경우 봐도 처음에 그렇게 파도에 휩쓸리듯이 쓱 가다 보면 저 봐 돈 받는 거 맞잖아 이제 이런 사건들을 섞어서 물타기를 해서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더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걸 정치 사건으로 보지 말고 정말 말 그대로 진실과 사실만 입각해서 이 사건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그 저희 취재 편의점이 정말 그 열악하고 작은 매체이긴 합니다만 진실을 밝히는 데는 그 어느 매체보다 적극적으로 저희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온적이고 아직은 뭐 미약하고 이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제 처음에 취재 편의점 문 열게 된 게 박정훈 대령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는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창이 없다.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 등과 모의해서 저희가 이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왔는데 이제야 이런 얘기를 정말 할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꼭지를 따는 그날까지 예,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무려 4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다음 주에 두 분은 더 많이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자님들도 열심히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